외국 친구들은 어떻게 영화 찍을까 그 자료 찾아본 것 중에 스크립터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 하면서 모든 스태프들이 질문을 스크립터한테 하나씩 던지는 현장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. 스크립터는 모든 파트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 그 외국에서는 슈퍼바이저가 붙는 유일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연출팀 중에 그 유일하거든요. 스크립트 슈퍼바이저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조감독 현장 한국으로 치면 조감독과 거의 동급이거나 뭐 그 이상의 때로는 그 이상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 롤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세부적인 모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감독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일 특성상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스크립터는 감독 편이다. 약간 그런 그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 일하게 되거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일 수도 있다. 감독의 말만 듣는다. 뭐 이렇게까지도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스크립터는 감독편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현장에서 스크립터가 내 옆에 있는 거를 되게 그거를 심리적으로 안정을 많이 얻거든요. 대부분 감독님들이. 그러니까 조감독보다 스크립터를 좋아해요. 감독님들 조감독도 되게 싫어해요. 현장 가면 되게 싫어해요. 이거 뭐 빨리 찍으셔야 돼요. 뭐 배우 가야 돼요.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쟤는 맨날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애. 뭐 그래갖고 되게 싫어하시거든요. 그래도 스크립터 너라도 감독님 좀 스트레스 안 받게 네가 조금 옆에서 그래도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 감독님이 약간 그런 요구도 좀 하긴 하거든요 저는. 감독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으로 감독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찍히는 것도 결국은 스태프들하고 소통하고 현장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결국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결국 연출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뤘던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방법,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연출팀이 가져야 될 주요한 능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각자 연출팀 하시면서 나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, 팁, 뭐 나는 이렇게 소통해봤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. 일단은 저는 이번에 매니저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은데 스케줄이 만약에 이렇게 삐끗되면 엄청 큰 일이 되니까 이번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뭔가 더블 체크할 수 있을 만한 통로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스케줄을 얘기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있고 아니면 밴드도 있고 카톡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좀 여러 개로 이렇게 분산해 놓고 그 분산해 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누락되는 경우는 좀 줄어들 수 있다. 이런 거는 이번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단역분들이랑 소통할 때는 좀 더 약간 좀 더 살갑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.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. 막 그럴 필요 없다라는 좀 친절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이제 막 처음 다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아까 정은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질문 내가 모른다는 걸 알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게 나중에 미루면 미룰수록 사실 해결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제가 뭐 전달을 받거나 이랬을 때 이걸 저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각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연출팀들하고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스태프들한테 명령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. 감독님이 이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. 이러지 말고 제발 좀 그쪽의 사정을 좀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방법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산에 그게 안 돼. 그러면은 현실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사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? 이렇게 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출팀이고 감독님 얘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다 방법과 그 해결책을 찾아서 스태프들한테 딱 이렇게 해줘야 서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많이 물어보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쪽에서 좀 오히려 방법을 좀 더 많이 제시할 수 있게
저는 연출팀한테 되게 중요한 거고 삶에 있어서도 영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랑 유머 감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다르거든요.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. 그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이게 부탁으로 들릴 때가 있고 그냥 명령으로 들릴 때가 있고 내용은 똑같거든요. 내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 똑같아요. 이게 유머 감각이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그리고 연출팀들이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유머는 여유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 연출팀이 직업적으로 정착이 돼서 경력을 10년, 20년, 30년 한 사람들이 연출팀 인물 담당, VFX 담당, 미술 담당을 하든 조감독을 하든 스크립터도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직업화가 돼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프로페셔널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여유가 된다면 저는 유머 감각을 갖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출팀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.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급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게 자기가 되게 그 사람이 되게 강압적인 사람이라서 스텝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. 주 52시간제도 정착되고 이게 연출팀이 직업으로서의 기능이 확실하게 된다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유머가 있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콜시트 거기 그 메모란 있잖아요. 스태프들에게 전에는 어떤 현장인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농담을 한마디씩 꼭 적는 조감독이 있었어요. 그렇게 썩 웃기진 않는데 그 현장에 맞춰서 스태프들이 공감할 만한 농담들을 이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있었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사실은 결국 소통하는 것도 사람한테 내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건 거잖아요. 그래서 웃으면서 전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듣는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진짜로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스킬인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막 지구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스태프들한테 저희 영상 중에서 언급했던 것이 이제 프리랑 프로덕션 단계랑 이제 나눠서 다뤘는데 프리 작업은 리스트 만드는 작업,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.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프리 작업하면서 이런 거가 프리였구나라는 게 뭐 좀 알게 된 그런 게 있을까요? 프리를 얼마나 하셨죠 이번에? 일주일이요. 그래서 딱 프리가 다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 편한 대로 정리를 한 거랑 그걸 공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. 그 부분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정리를 했을 때 이렇다 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바로 캐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고 아직도 좀 더 많이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썼었어요.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더니 요거는 좀 소통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느꼈던 게 있다면 일단 저도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로 제가 연락을 해야 되는 분이랑 얘기를 하는 양이 늘어날수록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그런 게 많아지잖아요. 이렇게만 얘기해도 예전엔 안 통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통한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한테 이렇게 뭔가 전달을 할 때 설명을 뒤에 한 줄씩이라도 붙였어요. 왜냐면 그분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문서도 간소화되고 또 제가 체크하기 위한 문서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 쉽게 하나 만들고 저는 현장에서 급하게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내용도로 따로 간단하게 만들자 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했었어요. 안드레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해나갔는지. 관중이 엄청 많이 나오는 시대극이었는데 감독님은 동적인 걸 원하셔가지고 별의별 락 콘서트에 관중들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감독님한테 정도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감독님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광적인 걸 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레퍼런스 없이 현장에 갔으면은 막 이러기다 끝나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수준이라서 레퍼런스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단역들의 소통, 감독님만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연주를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필요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배우인데 악기를 좀 하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감독님은 배우가 아닌데 악기 연주자인데 연기하고 싶은 사람
이거를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서 저는 인디 밴드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오디션을 봤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해서 막 배우들 중에 악기하는 사람 했으면은 진짜 답이 잘 안 나왔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아까 조 감독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생각이야 감독님 아, 생각이야 거기에서 그죠, 내 생각인가 네. 이거 확인해야 되는. 예, 그래서 요즘 프리가 되게 짧잖아요. 그래서 그 초반 빌드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초반에 어떻게 빌드업으로 감독님의 생각을 쫙 한번 해서 그 빌드업대로 이게 진행을 해 나가야지만 이게 오디션이든 뭐든 왁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초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. 감독님과 그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. 제목이 현재까지는 너와 나의 계절인데 너와 나의 계절. 언제 개봉할지 모르지만 너와 나의 계절 예, 꼭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극장에서 좋을 것 봐주세요. 같습니다. 네,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.